이 시간에는 민주당은 비상종 이 순서를 격주로 진행을 하죠. 자, 오늘도 민주당과 또 민주당 관련 정치 현안들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셨죠?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 이제 국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외통위, 법사위 모두 파행을 겪다가 다시 회의가 재개가 되긴 했는데요. 자, 외통위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부 감사 개시와 동시에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처리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을 요구를 했어요. 자, 뭐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발을 했고 결국 외통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는데 물론 뭐 해임 건의안이 처리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장관을 이 국감장에서 쫓아낸 것, 뭐 이게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지금 집권당은 그 전에 과기부 장관 나오지 말라고 한 사람들 아니에요. 네, 예. 그런데 해임 건의안 내고 외교 참사 나서 누군가는 책임지라고 해서 외교부 장관에게 이 퇴장 조치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예. 국민의힘은 이길 수 없죠. 정하게 나와 있는 장관도 회피성 퇴장하라고 그렇게 안내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책임지질 않아요. 대통령도 사과를 안 하시고. 예. 그러면 저 같으면 이 관계부처 국무위원이라든가 예. 청와대 누군가가 그야말로 국민들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그만두고 사퇴를 하고 오히려 이런 것을 대통령께 입장을 밝히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아무도 책임을 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국민이 수치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번 순방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 책임지라고 한 차원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것은 야당의 역할로서 분명히 할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퇴장을 요구한 게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으로 끝까지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사과하면 끝날 일을 예.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고 있으면 외교 책임자가 부처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임 건의안을 낸 것이고 예.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당연히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장관으로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렇다면 앞으로 박진 장관이 이제 국감장에 외교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오후에 재개된 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얘기도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이제 결국은 뭐 외통위가 재개가 되면서 박진 장관이 외교 참사에 동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뭐 거치는 임명권자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박진 장관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외교 참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를 넘어서서 오히려 외교적 성과가 있었는데 대통령 소위 이제 욕설 비속어 파문으로 네. 그런 것이 가짜 뉴스인데 가짜 뉴스 때문에 외교적 성과가 가려졌다고 하는 사람인데요. 네. 사람들인데 네. 이걸 국민들 누가 동의를 합니까? 참사는 참사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욕설 파문부터 시작을 해서 한일 구력회담 찾아가서 30분 회담한 거 또 기다려서 48초 그야말로 그 번개팅도 아니고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해놓고 또 출발 시간 9시로 그건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그 네. 실무진이 조문이 불가능한 스케줄을 가지고 서울공항에서 9시에 조문외교 간다고 대통령 1호기를 띄우겠어요. 이런 것이 성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뭐 벽에다 대고 본인들이 자위적 발언을 하는 것인지 국민들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발언을
외교부 장관이 외교 참사 아니라고 강변하고 오히려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그거는 민심과 정말로 이 떨어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장관으로서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국감장에서 뭐 장관이니까 당연히 나와서 이제 업무에 대한 보고와 또 답변을 해야 될 텐데 계속해서 그러면은 민주당과 갈등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불가피하고요. 예. 저도 재작년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정무수석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서 그만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국정 운영하는 사람들, 정권을 담당한 사람들의 하나의 국민들을 향한 자세예요. 예. 전부 다 이게 수치스러울 정도의 참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했다고 하고 가짜뉴스라고 하고 그럼 외교부처 수장이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안 지니까 예.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책임질 수 있는 방안 지금 현재로서는 글쎄요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것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네.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예. 지금까지 대통령이 그런 정말 전대미문의 실수죠. 5년 내내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실수를 연이어서 하고 김건희 여사까지 또 만만치 않게 사고 치고 실수하고 그다음에 이 국정운영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예. 그런데 예.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민심 수습은커녕 오히려 공격적으로 지금 국민들을 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오늘 뭐 우상호 의원이 외통위에서 한 발언인데 윤 대통령이 그 순방 과정에서 한국 국회를 EXX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외통위 차원에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같은 맥락의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네요. 제가 답답한 것이요. 네. 대통령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콘크리트 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사과는커녕 대통령께서 선택적으로 자기 기억을 되살린다 치고 바이든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욕설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거기다가 MBC를 고발을 하고 국민들을 공격적으로 이 참사라고 얘기하는 국민들을 공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사과는 긁는 거예요. 사과는 글렀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러를 콘크리트를 친 거예요. 수습책에 그냥 대못을 박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사과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MBC 고발 안 하고 진상조사라고 안 하고 가짜 뉴스라고 안 하고 그랬으면은 사과할 여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사과할 여지를 아예 그냥 콘크리트 치고 봉쇄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외통위에서 사과를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국정 운영은 어떻게 되고 국민들과의 괴리는 도대체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그래서 사과는 글렀어요. 이미 스스로 사과를 안 하겠다고 한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은 가짜 뉴스로 거짓말로 외교적 성과를 지금 폄훼하고 있다고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퇴로가 없는 거예요. 퇴로가 이제 없어졌다. 그렇습니다. 예. 잘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무슨 다리를 불살라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뭐 퇴로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여야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대립한다면은 글쎄요. 이게 국회에서 지금 제대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쨌든 어느 방향에서든 물꼬가 좀 튀어야 되지 않겠어요? 퇴로가 없다고 하는 거로만 뭐 끝날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자 해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자 해지. 사과를 못하면 인정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이요. 유감 표명 같은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사실에 대해서라도 인정하고 부적절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죄송하다고 못할 거면. 그런데 국민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비속어를 쓰고 욕설을 하고 그게 바이든이든 뭐 휘날리면이든 간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이 국제무대에서 대통령 발로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하고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전부 다 거짓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사과를 못 하시면 인정이라도 해야 그 다음 스텝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은 뭐 그렇게 뭐 어쨌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예, 계속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이 겸허한 마음으로 감사원의 조사에 응대해 주는 게 옳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난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조사에 대해서 매우 무리한 짓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외교 참사에 대해서만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성과가 있었고 가짜뉴스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집단적 독백 상태예요. 그리고 집단적 환각 상태예요. 집단적 환각.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 소위 말해서 질의서를 보낸 게 아니거든요. 예. 질의서를 보내겠다고 어떻게 수령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 내용을 전화도 하고 이메일로 보낸 거예요. 예, 그렇죠. 무엇을 조사하겠다는지도 지금 몰라요. 그냥 통보할 테니 수령하라.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이 내용만 온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감사원 조사를 받아야 된다. 혹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국민의힘이나 집권 세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것은 무슨 혐의가 있거나 혹은 그럴 여지라도 있을 때 하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전 정부가 소위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결말이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보통은 전 국정원장 서훈 박지원 두 분을 조사를 하고 마지막에 전직 대통령께 질의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앞에 과정을 필요하지 않고 그냥 느닷없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탄, 슈르탄은 집권 세력에서 던진 거예요. 그래놓고 법 앞에 누구도 평등해야 된다고 하고 무슨 상황이니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고요.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도 질의서를 수령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것은 뭡니까? 율곡 사업하고 이 IMF 국가환란에 관한 거고요. 그건 광범위한 조사를 선행을 하고 마지막에 한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감사원 질의서를 전달했으나 거부당한 거고. 이 피격 사건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오히려 이 피격 사건은요. 국방부 장관이 지금 국방부 장관이 군사작전이나 지휘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감사 중지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SI 정보부터 하여튼 대북 정보, 군사작전 모든 것에 해당하는 보안 사안인데 어떤 특정한 혐의도 없이 이것을 무슨 충성 경쟁하듯이 집단적 보복 심리에 갇혀가지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절차도 명분도 혐의도 없는 짓을 하니까 그것은 과정도 무례하고
국민들께도 이거는 무례한 거다. 이런 표현이죠. 예. 뭐 과정도 무리하고 국민에게도 무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감사원에서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훈 전 실장하고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소환 조사를 통보했는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문 전 대통령의 조사 내용만 남아 있는 건데 북한 해역으로 넘어간 이 공무원이 6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와 지시를 했는지 또 월북 단정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월북 단정 근거는요. 예. 조사할 필요도 없고요. 현재 잘 보존되어 있는 국방부 자료를 보면 돼요. 예. SI 자료에 입각해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한미 공동 정보 자산이에요. 예. 그러면은 동맹인 미국의 정보 자산도 부인하는 거고, 이게 멸실이 됐거나 훼손이 됐거나 무슨 뭐 삭제가 됐으면 몰라도 국정원에서 이것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현재 국방부에서도 잘 보존돼 있다고 밝히질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께 그거는 질문할 문제가 아니고 예. 자신들이 그 자료를 보고 국민들한테 공개하려면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을 삭제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잘 보존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국정원에서 삭제하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당시에 국방위원회에서 SI 자료 공개했어요. 예. 한기호 의원은 월북이구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야당이 했던 국민의힘이 그 정보 자산을 열람을 하고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자료를 보고 판단하고 공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감사도 중복 감사를 금지시키고 있는데 검찰 수사하고 감사원이 또 감사하고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를 해도 이거는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삭제했다고 재탕하고 정보 흘리고 네.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으로 현 정부의 보복 심리에 앞장서서 해필이면 이 타이밍에 던진 거죠. 그래서 예. 한간에는 문 대통령의 욕설 파문을 전직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파문을 전 문재인 대통령을 욕보이면서 예.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예. 하필이면 이 타이밍이라는 것은 이 국감을 말씀하시는 거죠? 국감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고요. 예. 집권 세력 발로. 예. 그다음에 그게 28일 날 통보하는 거 아닙니까? 예. 국민들이 이 수치스러운 외교 참사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지적하고 있을 그 타이밍에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조사와 관련해서 오늘 법사위에서도 여야 간에 거친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간사죠. 정점식 의원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국민의힘의 이 같은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피조사자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질의서예요. 예. 근데 그 질의서를 방법과 절차와 그다음에 명분과 이유가 없이 그렇게 느닷없이 던진 거 아니에요. 네.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려면 분명한 혐의가 있어야 되고요. 율곡 사업만 해도 노태우 대통령 서면 질의했을 때 그때도 계속 거부를 하다가 막판에 노태우 대통령이 질의서에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율곡 사업에 대대적인 인원을 투입을 했고 그 율곡 비리 파헤친다고 해서 투입을 하고 종결 단계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은 아무런 혐의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기억하시다시피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피격 공무원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그랬고 취임 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거는 규명하겠다고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감사원 검찰 조사가 시작이 됐고요. 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해경하고 국방부가 아무런 자료 검토도 없이 월북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번복을 했어요. 네. 검토라도 하고 번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규정하고 먼저 표적을 하고 번복을 해당 부처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검찰 수사하고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절차와 방법 이것도 잘못됐고 네. 그야말로 보복 한건주의에 이것은 매몰돼서 먼저 그렇게 방향을 정해놓고 관역을 정해놓고 네. 한 것인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면 어떻게 국방부하고 해경에서 자료 검토 없이 이것을 번복 먼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애당초 성립될 수 없는 것을 했기 때문에 예. 피조사자도 아니고요. 예. 질의를 한다라고 해서 감사원 감사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예. 현직 대통령 끌어들인 거예요. 그 절차와 말씀드렸지만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감사원에서는 지금까지 그 뭐 통일부와 지금 국방부 또 해수부 관련한 사항들을 다 조사를 하고 마무리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여당에서는 이 감사원 조사의 성역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법 앞에 뭐 평등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비판도 했어요. 감사원 조사가 예. 이 지금까지 조사한 것에 저희들이 조사한 게 아니고 전 정권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혐의가 없으면 그렇게 결말이 나면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요 본인들도 알 거예요. 예. 이거는 어거지 감사고 어거지 몰고 가기 아니면은 이거는 이 혐의를 찾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확신을 해요. 예. 그런데 아무런 감사 내용과 성과도 없다고 저희는 확신을 하는데 그럴 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료가 있잖아요, 본인들한테. 예. 그런데 전직 대통령을 이 질의서에 답변하라고 수령하라고 통보하는 것 자체가 예. 결국은 책임지겠다고 선언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발로 예. 사실은 공개적으로 이거를 지시한 것과 다름없거든요.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책임지겠다라고 선언하고 감사를 해야 된다. 결국 그렇습니다. 예. 뭐 최수석께서는 결국 이게 지금 근거 없는 흠집 내기고 혐의 찾기가 어려운 사건인데 지금 정치적인 공세로 이 감사원 감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네. 지금 감사원이 무슨 저기 어디 뭐 일선 경찰 또 검찰 뭐 국세청 등등 하는 일을 전부 다 하는 것처럼요. 네. 백신 감사하죠. 전현희 권익위원장 공공기관 감사하죠. 별 감사 선관위 감사하죠. 별 감사를 다 해요. 예. 이런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 이거는 보복 한 건주의 어떻게든 한 건을 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러다가 유야무야되고 아무런 혐의 없고 결말도 문제가 없다고 결말이 나면 누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벌집 쑤시듯이 이렇게 해놓고 예. 아무도 또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이것은 보고를 받으시든지 예. 해서 주요 사안은 감사원 보고 받을 수 있어요. 예. 보고를 받아서 자신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하고 예.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신 있으면은 책임지고 하겠다. 먼저 선언을 해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